이제 쇼핑몰에서 웹 접근성 준수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사례를 하나씩 보면서 배워보겠습니다. 자, 장표를 보시겠습니다. 먼저 두 개의 화면이 있는데요. 왼쪽 화면은 제가 한번 영상을 틀어볼게요. 왼쪽 화면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시각을 사용할 수 있는 비장애인들이 보는 화면입니다. 화면이 계속 스크롤을 아래로 되고 있죠.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화면도 제가 영상을 틀었습니다. 이제 화면이 아래로 스크롤이 되고 있습니다. 오른쪽 화면은 같은 화면인데 화면이 깨진 것처럼 보이실 건데요. 왼쪽에 있는 화면은 우리가 시각을 가진 사람들이 비장애인이 이용하는 화면이고요. 오른쪽은 시각장애인이 이용하는 화면입니다. 이렇게 오른쪽이 화면이 깨진 것처럼 보이는 것은 화면의 디자인 요소를 담당하는 CSS를 제거한 상태의 화면인데요. 이 소리로 내용을 제공받아야 되는 스크린 리더 사용자는 오른쪽처럼 화면을 위에서 아래로 순차적으로 읽게 됩니다. 시각이 있는 사람들은 왼쪽 화면처럼 화면을 좌우, 위아래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시각을 사용하면서 쓰지만 오른쪽에 있는 화면처럼 스크린 리더 사용자들은 오직 화면을 위에서부터 아래로밖에 순차적으로만 이용이 가능합니다. 자, 다음은 사례를 보기 전에 우리가 저시력 시각장애인과 또 전맹 시각장애인들은 컴퓨터를 어떻게 쓰는지 한번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쇼핑몰을 사용하는 시각장애인 사용자는 크게 잔존 시력 활용이 가능한 저시력 사용자와 그렇지 못한 전맹 사용자로 구분됩니다. 시력을 활용할 수 없는 전맹 사용자는 스크린 리더라는 화면 낭독 소프트웨어를 사용합니다. 쇼핑몰을 탐색하는 과정에서 방향키로 기본적인 탐색을 진행하며 상호작용할 수 있는 요소, 주로 입력 상자, 링크, 버튼 단위로 이동 시 탭키를 활용합니다. 필요에 따라 특정 요소 단위로 이동하는 단축키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잔존 시력 활용이 가능한 저시력 사용자는 시력 활용 정도에 따라 확대 기능을 사용합니다. 생맹, 색약이 있는 저시력 사용자의 경우 추가적인 보조 수단으로 고대비 모드 사용을 통해 가독성을 높이기도 합니다. 네, 이렇게 영상에서 시각장애인들이 어떻게 보조기기를 활용해서 컴퓨터, 인터넷을 쓸 수 있는지 보셨습니다. 네, 이제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것들을 준수해야 이렇게 시각장애인들도 또 다른 장애인들도 이 웹사이트를 잘 쓸 수 있는지 보실 텐데요. 앞에서 계속 대체 텍스트라는 말들을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먼저 대체 텍스트가 뭔지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사례는 제품 정보에 대해서 설명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를 보여드릴 텐데요. 이 지금 짧은 영상에서 실제 시각장애 스크린 리더가 어떻게 소리로 들리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대체 텍스트가 제공되지 않은 사례입니다. 현재 보고 계신 화면은 옥션에서 돼지 코팩으로 검색한 상품의 상세 페이지입니다. 먼저 프레임 단위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천 검색어 프레임 시작 16 프레임 끝. 프레임 시작 22 광고 배너 이전 이미지 버튼 다음 이미지 버튼 프레임 끝. 상품 번호 프레임 시작 36 상품 번호 이미지 B2업 6038만 4199 프레임 끝. 프레임 시작 46 프레임 끝. 기본 탐색 방식을 이용해 역순으로 탐색을 진행하겠습니다. 스마일 클럽이니까 혜택은 더하고 고민은 덜해요. 세청 그래픽 링크. 다시 순차 탐색을 진행합니다. 프레임 시작 46. 프레임 끝. 최종 정보 수정일 2019 12 15 후 3 58 08. 상세 정보 더보기 버튼. 현재 상품 정보가 있음에도 이를 인지할 수 없습니다. 스크린 리더에서는 이미지에 Alt 속성이 존재할 경우 해당 이미지에 대한 설명으로 대체하게 됩니다. 하지만 Alt 속성의 값이 비어있을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생략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여 지금과 같이 위아래로 움직이는 과정에서
상품 정보를 인지할 수 없게 됩니다. 지금 보신 화면에서요. 지금 보신 화면에서 제품 상세 화면 부분으로 내려가는 이 가운데에 제품 상세 화면이 있고 또 그 이제 플랫폼에 상세 정보 더보기란 버튼이 있는 이 가운데에서 소리를 들으신 건데요. 방금 전에 소리는 화면 가운데 있는 이 상세 이미지는 읽어주지 않고 바로 아래에 있는 버튼부터 그냥 넘어가서 읽어주는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상품 상세 정보를 제작할 때 이미지 안에 제품을 설명하는 글자들을 담아서 JPG, PNG 이렇게 이미지 파일로 저장해서 등록을 할 텐데요. 이때 이미지에 어떤 글자가 쓰여 있는지 알려면 대체 텍스트라는 것을 제공을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대체 텍스트가 예, 다음에 이제 설명으로 더 자세히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대체 텍스트라는 말은 도대체 무엇일까 알아보겠는데요. 제품 상세 이미지를 제작을 하신 후에 또 웹사이트에서 보여주려고 하면 우리는 왼쪽에 있는 것처럼 HTML 태그라는 것을 이용해서 이미지를 보여주게 됩니다. 이 예시에 있는 코드처럼 이미지가 어떤 경로에서 제공되고 있는지를 알려주는 코드들인데요. 이때 이 코드 사이에 alt라는 속성 값을 통해서 이 이미지에는 어떤 내용이 적혀 있는지를 알려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제 이거를 이 alternative text라고 해서 대체 텍스트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렇게 alt라는 속성 안에 이미지의 내용을 텍스트로 적어주면 이 스크린 리더가 이거를 음성으로 그대로 변환해서 출력해 주기 때문에 방금 전에 들으신 것처럼 소리로 내용을 전달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일단 방금 전에 상세 화면에서 보셨던 이 이미지인데요. 이 소스 코드를 보면 alt라는 속성을 제공을 하고는 있는데 alt 안에 다운표 안에 아무 내용이 없습니다. 화면에는 글자들이 많이 있죠. 이렇게 아무 내용을 적지 않으면 스크린 리더는 화면에 내용이 없다라고 인식해서 그냥 넘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alt 속성이 적힌 대체 텍스트는 이 제품을 소리로 전달받아야 하는 스크린 리더 사용자에겐 굉장히 중요한 정보가 됩니다. 또 네이버나 구글 같이 검색 엔진에서도 이 alt 속성에 있는 정보를 그대로 가져가기 때문에 대체 텍스트를 제공해 주시면 여러분들의 제품이 검색 엔진에서 검색될 가능성이 더욱 높아지게 됩니다. 그러면 대체 텍스트를 웹 접근성 지침에서는 어떻게 지금 배울 수 있는지 한번 직접 지침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지침은 좀 복잡하게 보이는데요. 우리 맨 앞에서 배운 것처럼 큰 원칙 중에 속해 있습니다. 첫 번째 원칙인 인식의 용이성 안에 대체 텍스트 지침이 제공이 되는데요. 이 대체 텍스트는 텍스트가 아닌 콘텐츠에 대체 텍스트를 제공해야 한다. 검사 항목 첫 번째 검사 항목으로 적절한 대체 텍스트를 제공하고 있는지를 체크하게 되는데 여러 가지 오류 유형 중에 몇 가지를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유형은 왼쪽에 배너 이미지를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글자가 많이 담겨져 있죠. 근데 소스 코드에는 아예 alt라는 속성이 없습니다. 이때 스크린 리더는 이 이미지의 파일명을 그대로 읽어주게 됩니다. 이 이미지의 파일명이 3478b53 이렇게 쭉 가다가 .jpg로 끝나기 때문에 이 파일명을 그대로 읽어주고 이 안에 있는 내용이 무엇인지는 알려주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alt라는 속성 값을 이용해서 이 배너 안에 담긴 글자를 그대로 넣어주게 되면 스크린 리더는 오션월드 극성수기 단독 최저가 52% 할인 이런 내용들을 그대로 읽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alt 속성을 제공을 반드시 해줘야 이 정보를 스크린 리더 사용자도 이용할 수 있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 지침 같은 지침인데요. 조금 다른 유형입니다. 방금 전에 보셨던 동일한 배너인데 이번에는 alt라는 속성을 제공은 하고 있습니다.
이미지 태그 옆에 alt는 땡땡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럴 때에는 스크린 리더가 아예 이 이미지를 읽어주지 않고 그냥 넘어가게 됩니다. 이게 스크린 리더의 규칙인데요. alt 안에 아무 내용을 적지 않으면 이 이미지는 의미 자체가 없다. 그래서 건너뛰어도 된다라고 인식을 하기 때문에 읽어주지 않게 되는데, 작업을 하다가 alt 속성은 넣었는데 해당 내용을 넣지 않거나, 아니면 그냥 모두 똑같은 내용만 넣거나 요약해서 넣거나 이렇게 되면 스크린 리더 사용자에게는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주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alt 속성을 쓰고 이 따옴표 안에 동일한 내용의 텍스트를 모두 적어 주시는 것을 꼭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소스 코드로 작업을 하지 않고 이제 지마켓 관리자 툴에서 작업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이렇게 지마켓 관리자 툴에서 제공하는 기능을 이용하실 경우의 사례입니다. 먼저 에디터 2.0 버전에서는 하단에 이미지를 설명해 주세요 라는 버튼이 있는데, 이 버튼을 클릭해서 이 에디터가 나오면 그 안에 이미지 설명을 모두 작성을 해 주시면 됩니다. 이때 이미지 안에 있는 텍스트를 모두 넣어 주셔야 되는데, 그냥 임의대로 요약하거나 뭐 일부 내용만 적어주면 안 되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네 번째 업그레이드 성분, 제주 녹차 추출물, 연꽃 추출물, 마치 현미 추출물, 자극적이지 않은 착한 성분, 뭐 이렇게 순서대로 그냥 그대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미지의 내용을 일부만 적게 되면 스크린 리더 사용자는 그 일부 내용만 가지고 제품을 구매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불편하게 됩니다. 네, 두 번째 예제를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예제는 우리가 제품 정보 만들 때 표로 만들어야 되는 그런 이미지들이 있는데요. 이것을 우리가 좀 복잡한 제품 정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복잡한 제품 정보에 설명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를 한번 영상으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복잡한 상품 설명에 대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은 사례입니다. 현재 보고 계신 화면은 지마켓에서 홈 CCTV로 검색한 상품의 상세 보기 페이지입니다. 먼저 상품 고시 정보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H G마켓 폴스 헤딩 1 링크 이글루캠 홈 CCTV 홈카메라 베이비캠 펫캠 헤딩 1 이 판매자의 인기 상품이에요. 헤딩 3 더보기 상품 정보 제공 고시 전자상거래에 관한 상품 정보 제공에 관한 고시 항목에 기본 탐색 기능을 이용해 상품 고시 정보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이블 시작 실행 2열 12 상품 번호 16억 1621만 9199 빈줄 상품 상태 새 상품 빈줄 부가세 면세 여부 과세 상품 빈줄 영수증 발행 가능 신용카드 전표 온라인 현금 영수증 빈줄 사업자 구분 사업자 판매자 빈줄 브랜드 이글루 빈줄 원산지 서울 구로고등 테이블 끝 테이블 시작 12행 2열 22 품명 및 모델명 이글루캠 S3TSC 321 빈줄 KS 인증필 유무 인증필 RRTRNTSC 321 빈줄 동일 모델의 출시년월 2020년 9월 빈줄 제조자 수입자 주트로인 빈줄 제조국 대한민국 중국 빈줄 크기 무게 컨텐츠 참조 빈줄 주요 사양 컨텐츠 참조 빈줄 품질 보증 기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 의거하여 보상해드립니다. 지금 확인한 바로는 크기나 무게, 주요 사양을 컨텐츠를 참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본문 상세 페이지에서 해당 항목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세 정보 접기 버튼 프레임 끝 상품 상세 이미지입니다. 상품 상세 이미지입니다. 상품 상세 이미지입니다. 이미지 상품 상세 이미지입니다. 상품 상세 이미지입니다. 이미지 상품 상세 이미지입니다. 이미지 상품 상세 정보에 대한 대체 텍스트가 제공되지 않아 해당 정보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네, 방금 전에 지금 영상에서 혹시 내용을 이해를 하셨을까요? 이 영상에서 이제 지금 보시는 것처럼 화면에 테이블을 통해서 정보를 제품의 상세 스펙을 알려주고 있는데, 실제 테이블에서는 크기나 무게, 주요 사항은 다시 콘텐츠를 참조하라고 되어 있어서 중앙에 있는
상세 화면 이미지로 가서 확인을 하려고 했더니 대체 텍스트가 없어서 아무것도 읽을 수 없는 상황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지금 마지막에 상품 이미지 반복, 상품 이미지입니다. 상품 이미지입니다. 이런 소리만 들은 거를 기억을 하실 겁니다. 이렇게 대체 텍스트를 상품 상세 이미지로만 제공을 하게 되면 이 모든 내용을 이제 지금 그냥 동일하게 들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디에서도 제품의 스펙을 찾을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 구매가 어렵게 되겠죠. 복잡한 자, 그러면 이렇게 복잡한 좀 정보들, 테이블로 만드는 정보들은 우리가 어떻게 웹 접근성을 준수하면서 만들 수 있을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에디터 2.0의 경우에는 상품 상세 화면 안에 테이블을 만들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목과 설명처럼 이렇게 구조화되어 있는 이런 화면들은 표를 통해서 제시를 할 수가 있는데요. 만약에 테이블 형태로 상품 설명 이미지를 제공을 했다면 이런 경우에는 이제 에디터에서 대체 텍스트로 넣어줄 수가 있습니다. 지금 화면 보시는 것처럼 테이블을 통해서 만들 수도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화면 앞 바로 전에 우리가 대체 텍스트 설명한 것처럼 에디터 2.0에서 이 테이블이 만약에 직접 테이블 기능으로 만드는 게 어렵다면 이미지로 테이블을 만드셨다면 대체 텍스트를 넣어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텍스트를 그대로 치는 것은 대체 텍스트가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화면에 있는 텍스트들은 스크린 리더가 읽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지에 대해서만 대체 텍스트를 넣는 것입니다. 네. 만약 상품 1.0을 이용해서 정보를 입력하실 때에는 표로 만든 상품 정보의 이미지는 alt 텍스트라는 입력칸에 직접 텍스트와 동일한 내용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네, 이제 세 번째 혜택에 대한 이미지의 설명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 사례 보시겠습니다. 먼저 영상을 보고 계속해서 설명드릴게요. 할인 이미지에 대한 설명 미제공 사례입니다. 현재 보고 계신 화면은 G마켓에서 갤럭시 G 폴드로 검색한 상품의 상세 페이지입니다. 먼저 상품 정보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딩 단위 기능에 이동합니다. H G마켓 폴스 헤딩 1 링크 갤럭시 Z 폴드 5G 자급제 SMF 916N 헤딩 1 순차 탐색 기능을 이용해 보겠습니다. 관심 상품 추가 버튼 SNS 공유 버튼 239만 8천원 이 상품에 적용 가능한 5 할인 쿠폰이 있어요. 쿠폰 받기 링크 5%의 할인 쿠폰 정보를 확인했습니다. 다음으로 상품 상세 페이지로 이동하기 위해 프레임 단위 이동을 진행합니다. 프레임 시작 1, 2 셀러 코이트 860 기프 이미지 노티스 셀러 코이트 860 기프 이미지 노티스 JPG 이미지 상품 상세 설명에 대체 텍스트가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연구 23 인트로 Z 폴드 E JPG 이미지 하이라이트 Z 폴드 E JPG 이미지 1214G 디스카운트 Z 폴드 E JPG 세창 그래픽 링크 화면상에는 15%의 할인 쿠폰 정보를 제공하지만 대체 텍스트가 제공되지 않아 소비자는 이를 인지할 수 없습니다. 네, 지금 마지막 화면 보시면 이제 할인 정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스크린 리더에서는 읽지를 못했죠. 자, 이 화면은 우리가 앞에서 시각장애인 단체 소송 상세 내용을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때 상세 이미지에 대체 텍스트를 제공하지 않은 사례 외에 혜택 정보가 있는데 대체 텍스트로 제공하지 않아서 다른 사람들은 받을 수 있었던 할인 혜택을 이런 할인 혜택과 같은 중요한 내용을 제공받지 못해서 이로 인한 어떤 차별, 금전적 손해가 발생했다는 내용들을 보셨는데요. 이 영상의 사례가 또 그런 것에 해당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 지금 화면처럼 실제로 이 화면 중앙에 가면 15%의 중복 35만 9,700원을 할인 받을 수 있다는 그 내용이 있는데 스크린 리더로는 내용이 전혀 제공이 되지 않았죠. 이게 대체 텍스트가 없어서 그냥 파일명을 읽어주기만 했는데요. 이런 경우에 스크린 리더 사용자는 35만 9,700원의 차별을 받았다라고 주장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제 이걸 제대로 적은 다른 사업자의 제품을 찾아가서 구매할 수도 있게 되겠죠. 네,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을, 이런 예시들을 에디터를 활용해서 대체 텍스트를 제공할 때는 우리 앞에서 보셨던 이 상품 에디터 기능들을 통해서 제공할 수 있는데요. 특히 혜택 같은 경우에는 더 중요하게 꼭 적어주셔야 됩니다. 또 혜택에 있는 내용 일부만 적어주시게 되면 내용을 제대로 전달받지 못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기간이라든지 금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동일하게 작성해 주셔야 되고요. 또 주의사항, 작은 글씨로 있는 주의사항까지 모두 적어주셔야 스크린 리더 사용자들도 내용을 읽을 수 있게 됩니다. 네, 다음은 동영상 제품 정보에 대한 설명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 사례입니다. 자, 동영상을 상품 상세 화면에 가장 많이 사용을 하고 계시는데요. 이 동영상은 청각 장애인뿐 아니라 시각 장애인들도 접근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 사례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동영상을 인지할 수 있는 대체 수단이 미제공된 사례입니다. 현재 보시고 계신 화면은 G마켓에서 도어락으로 검색한 상품의 상세 페이지입니다. 먼저 상품의 상세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프레임 단위로 이동하겠습니다. 프레임 시작 1, 2 상품 상세 1. 편의상 탭키 기능을 이용해 동영상까지 이동합니다. 의사진 이미지, 세창 링크, 메일 도어락, 헤딩의 세창 링크, 채널 구독, 세창 링크, 나중에 시청하기 버튼, 공유 버튼, 재생 버튼. 영상을 재생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열림, G마켓 K6160S 현관문 도어락. 동영상에 대한 추가 상세 설명이 제공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디오 끝. 메일 도어락의 사진 이미지, 메일 도어락, 헤딩의 세창 링크, 구독자 88명 헤딩 3, 채널 구독, 세창 링크, 메일 어시스트 가로 잠긴 기능 소개, 세창 링크, 공유 버튼, 빈줄, 공유, 미 580, 프로덕트 프로모션 비디오 진리 도어락, 조회수 2일7000회 미 7800, 프로덕트 프로모션 비디오 진리 도어락 미 7100, 인스톨 가이드 비디오 진리 도 탐색 슬라이더, 다시 보기 버튼, 음수거 M 버튼, 슬라이더, 032 설정 버튼, 유튜브컴에서 보기, 유튜브 버튼, 프레임 끝. 상품 상세 이미지입니다. 상품 상세 이미지입니다. 상품 상세 이미지입니다. 해당 정보에 대한 대체 수단을 제공하고 있지 않아 동영상의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또 다른 동영상에 대한 대체 설명이 제공되지 않은 사례입니다. 현재 보고 계신 화면은 G마켓에서 로제타 스톤으로 검색한 상품의 상세 페이지입니다. 상품의 상세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프레임 단위로 이동하겠습니다. 프레임 시작 1, 2 상품 상세 이미지입니다. 동영상까지 이동을 위해 탭키를 활용합니다. 의사진 이미지, 세창 링크, 로제터 스톤 코리아 헤딩이, 세창 링크, 채널 구독, 세창 링크, 나중에 시청하기 버튼, 공유 버튼, 재생 버튼.
동영상을 재생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열림. Boy 지마. looks like your son. That boy looks like your son. That boy looks like your son. My son is in the swimming pool. My son is in the swimming pool. My son is in the swimming pool. The apple is on the computer. The apple is on the computer. 네, 두 개의 화면을 지금 보셨습니다. 우리가 동영상으로 제품 상세 화면을 제공할 때는 동영상 안에 나레이션을 화면에 같이 제공을 해주셔야 되는데 혹시 이 두 가지 그 영상의 차이점을 찾으셨나요? 첫 번째 아까 도어락 영상에서는 이제 글씨 자막이 있긴 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래픽으로 만든 자막이기 때문에 시각장애인이 쓰는 스크린 리더가 해당 자막을 읽어줄 수가 없게 됩니다. 이 지금 보시는 두 번째 사례는 아예 자막이 없이 소리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리를 듣지 못하는 청각 장애인의 경우 해당 내용이 어떤 상황인지 소리로 전달받기가 어렵게 됩니다. 자, 방금 전에 보셨던 이 영상입니다. 제품의 특장점을 이제 유튜브에 연결해서 지금 많이 보여주시고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동영상의 자막을 함께 제공하게 되면 시각장애인과 또 청각장애인 모두 정보를 이용할 수 있게 되고 또 지하철이나 우리가 외부 공간에 굉장히 시끄러운 곳에서 쇼핑을 해야 되는 이런 비장애인의 경우도 자막을 보면서 또 영상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구매에 많은 도움을 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고칠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일단 그 영상 속에 자막들을 넣으려면 지금 이제 움직이는 GIF 그림이 쭉 보이고 있는데 이거는 유튜브의 고객센터에 가시면 더 쉽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가장 오늘 이제 많이 쓰시는 유튜브 사례만 가지고 말씀을 드릴 텐데 유튜브 안에는 자막을 제공하는 기능들이 있어요. 그래서 동영상을 업로드 하실 때 이 유튜브 스튜디오 안으로 들어가서 왼쪽 메뉴에 자막을 선택하면 동영상을 클릭한 다음에 이제 언어를 추가해서 자막을 추가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직접 입력이라는 기능을 이제 선택해서 동영상에 자막을 넣어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더 자세한 사항은 유튜브 제작을 하실 때 유튜브 고객센터 안에 동영상 자막 번역 또 나만의 자막 추가 이 기능을 참고해서 작업을 하시면 더 많은 이 구매자들을 위한 영상 자료를 만드실 수가 있게 됩니다. 다음은 이제 저시력 사용자 또 고령 사용자들을 위한 이 세계 문제 있는 또 명도 대비에 문제가 있는 그런 콘텐츠들을 예시로 보게 될 텐데요. 먼저 콘텐츠의 범례를 색상만으로 제공한 사례를 보시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막대 그래프의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입니다. 해당 페이지는 G마켓 로제타 스톤 상품 페이지입니다. 조금 더 빨리 제가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상품 상세 페이지에 제공되는 막대 그래프가 색상만으로 그래프의 내용을 표현하고 있어 내용을 알기 어렵습니다. 각 막대가 뿌옇게 보여 경계를 구분하기 어려운 저시력 장애인이나 색상의 차이를 알기 어려운 색약, 생맹 사용자는 그래프의 내용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이제 저희 실제 저시력 시각장애인 그 전문가 테스트 요원이 화면을 테스트하는 장면입니다. 영상을 보시면 모니터 앞에 굉장히 붙어서 보게 되죠. 이렇게 저시력 사용자는 화면을 탐색할 때 모니터에 굉장히 붙어서 탐색하거나 아니면 화면을 확대해서 보게 됩니다. 이런 이제 시각장애인들에게 큰 문제는 화면 안에 있는 그래프, 지금 현재 보시는 그래프들처럼
만약에 색이 좀 구분이 명확하지 않거나 또 여기에 색약이나 생명에 대한 그런 문제를 가진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 내용만으로 인지하기가 어렵다는 내용입니다. 이번 영 자, 그러면 이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네, 먼저 이제 웹 접근성 지침에서는 우리가 첫 번째 원칙의 인식의 용이성 안에 명료성에 해당을 합니다. 이 명료성 안에 세계 무관한 콘텐츠 인식이라는 검사 항목이 있는데요. 이 내용을 보시면 먼저 색상만으로 내용을 구분하거나 인식하도록 제공된 콘텐츠를 제공한 경우에는 패턴이나 명암 등의 어떤 색에 관계없이 직관적으로 인식이 되도록 제공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 중에 정상 시각을 가진 사람들은 29라는 숫자를 구분을 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물론 작아서 잘 보기 힘드실 수 있는데, 근데 오른쪽에 있는 것들은 29가 굉장히 흐리게 보이는데 실제에 어떤 색깔 이상이 있는 사용자들에게 이렇게 보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전적으로 적색, 녹색, 청색 이렇게 어떤 세 개의 원뿔 세포 중에 하나가 이상이 생기면 이제 색을 구분할 수 없게 되고, 또 이제 이 색의 구분이 아예 어려운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고려해서 우리가 콘텐츠를 제작해줘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자, 그럼 실제 사례로 다시 돌아가서요. 앞에서 우리는 두 가지 이제 사례를 볼 수가 있었는데, 지금 왼쪽에 보시면 정상 시력을 가진 사람들은 지금 이런 범례들을 구분을 쉽게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지금 보시면 오른쪽에 보라색 막대표를 보실 수가 있는데요. 보라색 막대표는 AMD에 해당하는 칩이고, 그 다음에 회색 표는 인텔 칩입니다. 하지만 만약 이 색을 구분하지 못할 때 어떻게 보이는지 다음 화면에서 보시겠습니다. 자, 만약 색을 구분할 수 없는 환경에 여러분이 놓여 있다면 이 AMD 칩과 인텔 칩을 구분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네, 저는 구분하기가 되게 어려울 것 같은데요. 이렇게 제작을 할 때 너무 세 개 이제 치중해서 작업을 하게 되면 색을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읽게 되기가 어렵고요. 또 그 다음에 고령자나 또 그 다음에 색을 구분을 하기 어려운 환경에 놓인 사람들이 이 콘텐츠를 이해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 이제 우리가 법례를 직접적으로 제공하는 방법으로 웹 접근성 준수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고칠 수 있는지 저희가 예시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자, 이렇게 만약 그래프를 만드실 때는 색의 의존만 하지 마시고요. 이 범례가 없어도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직접적으로 이 내용에 수치를 적어 주시거나, 지금 여기 보시면 AMD라고 밑에만 아까는 써 있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AMD라는 표시, 막대 표시가 없었는데 지금 보시는 화면은 바로 앞에 그래프 앞에 AMD와 인텔을 구분해 줬고, 그 다음에 그래프 안에 수치도 직접 넣어줘서 굳이 밑에서 내용을 확인하지 않고도 그래프를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요. 이거는 저시력자뿐이 아니라 우리 비장애인의 경우 정상 시각을 가진 사람들도 그래프를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디자인을 할 때 또 뭐 그러니까 하나는 채워서 만들고 하나는 라인만 구분한다든지 아니면 안에 빗살무늬 패턴을 넣는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디자인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범례를 좀 더 쉽게 만들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정보를 더 쉽게 빠르게 이해할 수 있게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자, 다음은 텍스트와 콘텐츠의 명도 대비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를 살펴보겠는데요. 이제 명도 대비가 뭔지 이 영상을 보신 후에 설명 계속 드리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배경과 글자의 명암비가 비슷하여 글자를 읽기 어려운 경우입니다. 해당 페이지는 옥션의 여주적 상품 상세 페이지입니다.
상품의 상세 내용을 읽기 위해 상세 페이지의 상품 설명을 읽고 있습니다. 상품의 내용 중 일부 텍스트가 여주의 연두색 배경과 흰색 글자로 제공되어 있어 내용을 읽기 어렵습니다. 명도 대비가 낮기 때문에 확대하여 보려 해도 이미지 텍스트 특성상 다소 이미지가 번져 보이기 때문에 얇은 폰트로는 글자를 읽기 어렵습니다. 상품의 배송 정보나 교환 안내를 보기 위해 상세 내용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상세 내용을 확인하려고 하였으나 이미지의 원본 화질이 낮아 이미지가 다른 이미지보다 더욱 번져 보여 내용을 알기 어렵습니다. 특성상 다소 이미지가 제가 이제 화면을 좀 이동해서 지금 영상 중에 문제가 있었던 곳으로 좀 더 이동을 해봤습니다. 일단 두 가지 이미지에서 문제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이게 여주다 보니까 디자이너가 아마 여주에 새긴 그린색을 배경으로 해서 흰색 글자로 디자인을 했을 텐데 지금 그 화면에서 이미지에서 글자의 명도 대비가 낮아서 저시력 사용자나 고령자들은 글자를 빨리 인지하기 어려운 사례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두 번째 이미지는 이제 굉장히 깨알 같은 글씨로 배송 정보, 뭐 이제 주의사항 이런 것들을 알려주고 있는데요. 고령자나 저시력 사용자들은 이제 글자를 확대해서 많이 보게 되겠죠. 그랬을 때 그러니까 정상 시력을 가진 사람이 확대해서 볼 때는 이제 이 깨짐 현상이 아주 심하진 않은데 그 고령자나 저시력자는 이제 이미 그 노안이 시작되거나 아니면 시각이 좋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글자 이미지의 품질이 낮은 경우에는 글자가 많이 깨져서 보이게 됩니다. 그러면 글자 전달이, 내용 전달이 어렵게 됩니다. 자, 그러면 텍스트와 콘텐츠의 명도 대비가 지침에서는 어떻게 보여지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먼저 이제 이 지침은 원칙 1의 인식의 용이성에 해당하는데요. 텍스트 콘텐츠의 명도 대비가 4.5대 1 이상이어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텍스트는 이제 화면에서 정보를 읽을 수 있는 모든 경우를 뜻하는데요. 그냥 일반 텍스트, 우리가 컴퓨터로 그 HTML 긁으면, 마우스를 긁으면 보이는 그런 텍스트뿐 아니라 이미지로 만든 텍스트, 영상에 들어간 텍스트 모두 포함이 됩니다. 자, 그러면 텍스트의 크기가 조금 여기 명시되어 있어서 하나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일반 텍스트의 경우 보통 크기가 18포인트 미만 또는 굵은 14포인트 미만이면은 4.5대 1을 만족해야 되고, 또 18포인트가 넘어가면은 3대 1로 해도 된다라고 돼 있어요. 이게 조금 어려우실 텐데 제가 그래서 우리가 밀리미터는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비교를 한번 해봤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지침에서 얘기하는 18포인트를 기점으로 18포인트 미만은 다 4.5대 1로 하라 라는 뜻이고, 18포인트가 넘어가는 폰트로 만약에 작성을 하면 3대 1로 해도 된다, 이런 내용인데요. 그럼 18포인트가 도대체 몇 cm인지, 그러면 이제 미리로 변환한 걸 보시면 한 6.3mm 정도가 되는 글자 크기를 말합니다. 그럼 6.3mm 미만으로 만드는 글자들은 전부 4.5대 1을 맞춰야 된다는 뜻인데요. 우리가 웹사이트 본문에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디자인할 때 쓰시는 포인트가 한 10포인트 정도 되거든요. 사이트마다 물론 달라질 수 있는데 10포인트면은 한 3.5mm 정도 된다. 이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대략의 감을 잡으셨으면 다음 화면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앞에 영상에서 나왔던 예시인데, 영상에서 그래서 그린 배경에 흰색 글자들 이렇게 디자인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앞에 지침에서 명도 대비는 4.5대 1이 가장 안전하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제 이 포인트들은 아까 얘기했던 18포인트 미만의 포인트일 거예요. 작은 포인트로 만들어져 있으니까. 그러면 이런 경우에 4.5대 1을 맞춰야 되는데 한번 찍어 보니까 명도 대비가 2.3대 1입니다. 굉장히 낮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4.5대 1 이상까지 높여줘야 되는데, 배경색을 더 진하게 하거나 아니면 이제 앞에 있는 글씨의 색을 다르게 하거나 이렇게 변경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개선을 하는 방법을 좀 더 알려드릴게요. 우리가 작업을 할 때 명도 대비를 점검할 수 있는 툴들이 있어요. 구글이나 뭐 네이버나 이런 그 검색창에 컬러 컨트라스트 체커, 명도 대비 점검 이렇게 치시면 이런 명도 대비를 체크할 수 있는 무료 툴들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이 툴들을 받아서 작업을 하실 때에 명도 대비가 어느 정도인지 체크하면서 해볼 수가 있는데, 명도 대비 체크는 이제 배경색과 그 다음에 글씨가 있는 정경색을 대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배경색과 글씨가 있는 이제 정경색의 차이를 많이 두면 둘수록 이제 그 아까 4.5대 1 이상 넘어가겠죠. 하지만 대부분 디자이너들이 이제 좀 예쁘게 디자인하기 위해서 그 명도 대비가 안 맞는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 이런 그린색이나 또 옐로우 바탕을 쓰는 경우에는 흰색 글씨와의 명도 대비를 맞추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거의 4.5대 1이 나오지 않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도저히 배경색을 바꿀 수 없을 때는 이 앞에 있는 정경색의 텍스트에 그림자, 섀도우 효과를 주시거나 아니면 라인을 검은색으로 주시게 되면 우리가 명도 대비를 준수했다라고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효과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 더 명확하게 정보를 제공하실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아까 보셨던 그 자료 중에 이미지 해상도로 인해서 텍스트 콘텐츠 인지가 어려웠다라는 거를 보셨을 텐데요. 이 제품 상세 화면에서 이 주의사항 또 배송 정보 이렇게 작은 글씨로 제공되는 정보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저시력자나 고령자들이 확대해서 정보를 읽어야 하는 경우가 아주 많을 텐데요. 이미지 해상도를 100%로 볼 때는 이제 깨짐 현상이 안 보이니까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할 텐데, 이 100%라고 해도 이미지 저장을 할 때 해상도가 너무 낮으면 글씨를 화면에서 보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리고 또 그 모바일에서도 확대를 했을 때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이거는 400%까지 확대를 했는데, 왜 400%로 확대를 했냐면 이 저시력 사용자의 연구 결과를 찾아보면 대부분의 저시력 사용자들은 화면을 400% 비율까지 확대해서 콘텐츠를 본다고 합니다. 그랬을 때는 이제 해상도가 낮은 이미지일수록 먼저 글자 윤곽들이 깨져서 화면 내용을 읽기 어려울 건데요. 이렇게 꼭 400%가 아니어도 이미지 해상도가 너무 낮으면 확대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도 모바일로 쇼핑할 때는 꼭 확대를 많이 해보거든요. 확대가 안 되면 또 PC에 가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꼭 장애인뿐 아니라 비장애인들에게도 굉장히 도움을 주는 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개선을 할 수 있을까 살펴볼게요. 자, 제품의 상세 이미지를 작업을 하신 후에는 반드시 이미지의 해상도 테스트를 하시고 나서 업로드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미지의 이 품질을 조정을 하시면서 더 확대를 했을 때 내용이 깨지지 않고 인지할 수 있는지를 확인한 후에 제품 업로드를 해주시면 되는데요. 또 다른 방법은 이제 이미지로 꼭 만들지 않고 텍스트로 만드는 방법도 있습니다. 우리 지금 제품 상세 등록 에디터에 가시면 직접 텍스트로 올릴 수 있는 기능도 있기 때문에 일부분의 내용들은 에디터를 활용해서 텍스트나 표로 만들어서 직접 입력하시면 대체 텍스트를 안 써도 되고, 또 화면 확대할 때 깨지는 일도 없어서 접근성이 높은 상품 상세 정보를 제공하실 수 있게 됩니다. 네, 오늘의 사례를 모두 살펴봤습니다. 오늘 강의를 한번 요약해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제품 상세 이미지의 대체 텍스트를 제공하면 좋은 점. 자, 스크린
스크린 리더를 이용하는 시각장애인도 제품 구매가 가능해진다. 그다음 두 번째는 우리가 제품 상세 이미지에 대체 텍스트를 제공함으로써 이 검색 엔진이 여러분들의 제품을 검색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제품 상세 이미지 제작 시에 명도 대비를 준수하면 좋은 점은 저시력 시각장애인과 고령자도 쉽게 제품 구매가 가능해진다는 점입니다. 마지막으로 스마트폰 이용자들이 어떤 환경에서나 쉽게 제품을 구매할 수 있게 됩니다. 웹 접근성을 준수하고 또 더 많은 사용자들이 여러분의 제품을 만날 수 있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강의가 여러분의 제품 판매에 더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